예, 10월 5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욱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자, 1부에서는 이화영, 김영태 녹취록 내용 크게 세 가지가 불거졌습니다. 새롭게 불거졌고, 혹대에다가 큰 혹 3개를 이재명은 붙였는데, 자, 보통 이런 데 분리하면은, 메시지가 분리하면 메신저를 공격을 하잖아요. 예. 또 좌파가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당장 제가 이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이 좌파 쪽의 패널이 이 세 건의 이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이게 왜 그 녹음이 됐을까? 그리고 왜 이것을 주진우 의원이 입수를 했을까? 이것을 이야기를 하던데 좀 전모를 파악을 하셨다면서요. 녹취록이 어떻게 생성이 됐고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그러니까요. 예. 이 녹취록이 나오고 저도 이게 처음에 경악을 금치 못한 게요. 예.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예. 일반인들이 접경 가면요. 예. 그거는 이제 감시 말을 맞추면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에서 녹음을 해요. 예, 그렇죠. 일반인 접견은 교도소에서 녹음해요. 예. 요새 이제 교도관들이 적는 게 아니고 녹음해요. 녹음을 아예 해버리네요. 예. 일반 접견은. 예, 일반인은. 예. 특별 접견 할 때는 이제 그 옆에 교도관들이 중요한 걸 적고. 특별 면회는 오히려 적고. 적고. 그다음에 일반인들 쭉 오는 거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예, 변호사는 그러면 접견을 할 때 이게 구치소에서 변호사 자격으로 간 거거든요. 그렇죠. 변호인 접견은 이제 따로 있고 접견실이. 따로 있어요? 예, 그 변호사가 들어갈 때 네. 핸드폰을 맡기고 그다음에 그 검색대를 통과해. 그럼 녹음기 못 들고 가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녹음 해가지고 옛날에요. 통화는 녹음해가지고 이게 그 처벌되고 징계목 제명됩니다. 지금 3년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피의자 피고인하고 그러니까 사건 의뢰인하고 한 것을 녹음을 하면은 3년의 징역입니다. 지금 저 교정본부에 계속 이야기했지 이게 어떻게 녹음되냐? 그 경위조사 파악 들어갔대. 교정본부도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변호인들한테는 이게 상상을 초월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그렇겠네. 교도소에서 이게 다 몸검사까지 하고 핸드폰 다 맡기고 들어가는 변호사가 이게 볼펜에 녹음기를 만들어가는 시계에 만들어간단 말이야. 저번에 뭐 최재형 씨처럼 뭐 그렇게 뭐 했을 수가. 아니면 이제 이거 노트북을 이게 막 변호하면서 받아 적잖아. 노트북에 녹음 시설을 이용해서 또 할 수가 있거든. 그렇죠. 노트북에 녹음 시설이 있죠. 옛날에 노트북으로 외부 통화하다가 변호사도 다 처벌되고 징계문 것도 없고. 노트북은 이제 기록을 해야 되니까 노트북은 갖고 들어가네. 예, 노트북 갖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이게 녹음하거나 외부와 통화를 하면은 안 되는데. 큰일 나죠. 어쨌든 그 녹음이 됐네. 예. 근데 그러면은 이화영은 이제 재수복 입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화영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녹음을 못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 김형태 변호사가 한 거네. 그래서 저는 김영태가 왜 왔냐면. 그때 왜 갔죠, 그게? 거기 이화영이가 이제 자백했다고 검찰에. 맞아. 자백에서 그 다음에 그 경위를 파악해보고 번복시키려고. 그 배우자가 나타나서 정신 똑바로 차려하고 갑자기 김영태 변호사가 등장을 했죠, 그때. 그렇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고. 김영태가 이제 민변의 창립 멤버예요. 예. 그 다음에 이재명이 옛날에 권순일이 그 재판관에 살아날 때 변호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영태가 원로잖아. 야, 이걸 보고, 야, 변호사가 이게 얼마나 이재명에 대해서 충성이 있으면 자기가 처벌돼. 변호사도 못해. 그렇지. 제재 먹어. 걸리면은. 근데 이걸 녹음을 하나. 작정하고 걸리는 거네. 저 녹음을 한 걸 공개가 됐으니까는. 근데 몰래 녹음을 했다는 거 아니야? 이것도 흉악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유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는 몰래 녹음해가지고 이제 이재명한테 막 보여주려고 했는지 전체 안 붙들이고 몰래. 하여튼 이게 이제 터져버렸으니까 김영태가 수사 들어갑니다. 수사 들어가. 교정당국에서 지금 난리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강범위하게 퍼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TV조선도 전문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저 오마이뉴스도 또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검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주진우 의원도 국회의원도 지금 그 입수를 하고 있으니까 강범위하게 퍼졌어요. 그다음에 이거 이화영의 변호인도 가지고 있더라고. 김광민 변호사하고. 그것도 냈잖아. 김현철. 그거 다 가지고 있어. 이화영은 이거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걸 당신 어떻게 갖고 있느냐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그 법원에는 누가 제출했나 그럼? 그 법원에 검찰이 전문을 냈죠. 검찰이 전문을 냈죠. 이게 다 퍼져버렸는데 이제 그 불법인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때 불법은 김영태가 녹음한 거 불법 맞죠? 그렇죠. 근데 이화영이 이걸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이게 이화영이 몰래 녹음했을까? 이게 저는 제일 궁금했거든. 근데 청문회 태도를 보니까 이화영이가 이제 김영태 변호사를 막 비판은 욕 안 하잖아. 그렇더라고. 이 녹음에 대해서 이게 나 피해자다 막 이렇게 안 하잖아. 김대남 씨처럼 몰래 녹음 당해서 이게 피해자잖아. 그렇지. 근데
태연하게 녹취록에 있는 것처럼 하고 주진우 보고 그거 어떻게 구했어요 이러잖아. 왜 오히려. 검찰처럼 짜깁게 하세요. 다 터세요 막 이러던데. 그러니까 결국 아마 내가 보기에 그 김영태 변호사가 가져가 가지고 논기를 이화영이한테 우리 이거 녹음 좀 하자. 그래야 이게 검사가 해외한 거 퍼뜨릴 수 있지 않냐. 아마 이게 둘이 합의하에 녹음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저기 김형태는 검찰이 해요한 부분을 녹음을 확보를 하려고 한 거네. 그게 목적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근데 목적이 동상이몽인 게 네. 김영태는 이제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재명 구하기 위해서 검찰 해유해봐.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한 거는 해유에 의한 것이었다. 그것을 이하영의 입에서 받아가지고 녹음을 저장을 해서 이재명한테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목적인데. 근데 이화영의 목적은 좀 다른 것 같아. 이하영은 좀 다르겠지. 이화영의 목적은 일부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했지만 이재명한테 충성 안 합니다. 오히려 은근하게 이재명을 협박한다고 저는 봐요. 협박. 내가 부른 거는 내 스스로가 아니고 김성태 회장이 내를 자꾸 압박하니까 내가 불렀는데 근데 여러 개를 이야기하잖아. 변호사비도 있고 뭐 이게 김용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해찬이 준 것도 있고 막 그 이야기하잖아. 이걸 이게 이재명이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야. 그렇지. 이거 들으면 이게 이재명이가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내를 이렇게 버려두면 안 된다. 내를 꼭 챙겨야 된다. 이런 저는 은근하게 이재명 협박용으로 했고 그다음에 김영태는 이재명 보호용으로 약간의 의도는 다른데 서로 합의하에 저는 몰래 녹음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이가 그 녹음에 대해서는 일을 안 하잖아. 보통 자기 말 몰래 녹음되면 난리치거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서로의 의도는 약간 다른다. 그렇지만 이게 그 합의하에 불법으로 녹음한 건 맞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이화영이 이재명을 협박한 게 처음이 아니네. 저번에 대속 발언이 있었잖아요. 대속. 예수라고 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민주당 당선자들이 그 구치소를 면회를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화영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의 죄를 누군가 대신해서 속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국회의원이 된 거야.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여기서 대속받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는 이재명을 대신해서 그 감옥 살고 있다. 이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이재명에게 안부 좀 전해줘. 막 이렇게. 그리고 부인 보고 이재명 측 연락해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기 변호사도 좀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지. 그러니까 변호사비 좀 도와주라고 했고. 그렇지. 김광민, 김현철. 근데 이 녹취록에 또 중요한 게요. 현 변호사를 해가지고 맞아. 이재명하고 상해보라고 했다 돼 있잖아. 현 변호사 이름 나와요. 그게 현근태이거든. 네, 그렇겠죠. 이번에 그 수원시 부시장 가잖아. 부시장 가요? 또 내정됐어요. 그 논란을 일으키고도 갔어요. 내정됐어요. 어쨌든 끝났어요. 1차, 2차 1등했어. 01번 4명 지원해가 1등했어. 참 이게 재밌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현근태가 이화영 변호사 있죠. 근데 이화영이가 현 변호사 보내가지고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한번 상의해보라고 했잖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녹취록이 나오죠. 네, 녹취록이 나와요. 이것도 불법입니다. 공범자가 변호사가 공범자끼리 말 맞춰주는 게 이게 증거인멸이거든. 그렇죠. 이거 참 이게 황당한 일이잖아. 공범이잖아. 근데 중간에 낀 변호사가 이 말 듣고 이렇게 이재명이 공범자하고 상해가 말을 맞추면 이게 증거인멸 행위잖아. 증거인멸이죠, 그거는. 범죄입니다, 이거. 셋 다. 뭐 조사를 잘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엄청난 일들이 그 녹취록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게 지금 제가 개딸 사이트를 자주 가보거든. 그래요. 제일 지금 욕 많이 듣는 게 전현희. 전현희. 플랜 B. 플랜 B 이야기했잖아. 플랜 B 이야기했어. 맞아. 전현희가 무죄가 나오겠지만은 만일에 유죄가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당에서 법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만약이란 게 개딸들한테 없거든. 그렇지. 전현희가 살인자로 2등까지 갔잖아. 지금 이게 완찍혔고. 그 다음 욕 많이 듣는 게 그 정청래입니다. 그 법사위 열었다고? 그래. 야, 이거 열어가 뭐 검사 탄핵 박상준이 안 오고 결국 이화영엔 이거 녹취록만 주진우가 틀었잖아.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거 원래 일부는 우리 알았지. 전문가들은. 근데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잖아. 근데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생생하게 녹취록 틀어봐. 그럼 재판 로비 그래 있었네. 김용희 통해 돈 줬네. 이해찬이 줬네. 이런 고발까지 당했잖아. 그렇죠. 지금 이게 정청래에 대한 원망이 대단하더라고. 그렇네. 이게 파문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서종국 변호사께서 지난주에 법대로에서 한번 이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주진우 의원이 뭔가 이제 터뜨릴 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 지금 일파만파를 일으키는 자, 이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 지금 이화영이 그건 제가 볼 때는 한 3번을 협박을 하거든요. 이재명에게. 그러니까는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했다가 번복한 거. 그것도 일종의 협박 아닌가. 그렇죠. 자백을 3번이나 했으니까. 자백을 하면서 자꾸 수틀리면 나 이대로 밀고 갈 거야. 한번 했고 그다음에 대속 발언으로 대신 내가 형을 차려주고 있다. 그거 알고 있어 했고 이번에 또 이 협박을 김성태가 한다는 것을 녹음을 하는데 동의를 했으면 이것도 협박이거든요. 이재명에 대한 협박이니까 진짜 그 협박만 하지 않고 모든 건 다 불 수가 있을까 이화영이? 그렇죠. 저는요 그 심리 상태 그래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화영이가 지금 이제 그 재판이 3개란 말이에요. 네. 3개가 하나가 이제 자기가 주로 돈 받은 거 있잖아. 뇌물 받은 거. 자기 뇌물 그 3억 3천밖에 안 돼. 경기도 3억 3천. 그 쌍방울 법인카드 쓴 거. 그렇지. 그거 포함해서. 그러면 그게 8년이죠. 예. 그게 8년 나죠. 그다음에 외국환 관리법 1년 6월. 9년 6개월이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800만 불 보낸 걸로 재판 1심 열심히 새로 시작하는 거. 시작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뇌물 받은 걸로 5억 얼마 받은 걸로 또 신준호 보장 하잖아. 아, 맞아요. 또 있어. 뇌물. 기업 4개야. 예, 다른 사건이 있어. 예. 기업 4개야. 자, 보십시오. 근데 제가 이왕이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자, 1년 6월 보낸 거는 게 이재명이 방북이잖아. 경기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4개 새로 5억 받는 거. 요것도 이게 전부 이재명이 선거운동 하던 거야. 아, 맞아. 공간 얻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800만 불 재판 받는 것도 이재명이지. 거의 다 이재명이고 진짜 순수한 비리는 쌍방울이 카드 쓰고 돈 좀 받은데 그렇지. 그것도 이게 쌍방울 이재명 사업하다 보니까 돈 좀 이게 떡고물 좀 받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이재명이 타겟 아니면 그 수사 안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심리 상태만 보면 야 내가 이게 개인적으로 좀 받아 쓴 거 요게 문제는 하지만 요것도 이재명 타겟이다 보니까 털었단 뭔지처럼 안 그러면 카드까지 안 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심리가 그래. 자기 전에 하도 안 느껴져. 내가 재판 3개 받는 게 전부 이재명 때문이네? 그렇게 되겠네. 심리가 그래, 사람. 범죄자 심리학적으로. 뭐 제가 이수정 교수는 아니지만, 심리가.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예수처럼 느껴지는 거야.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부인도 그렇고, 합리적으로 보면 이제 자기도 낮에는, 합리적으로 보면 이게 불어가는 안 돼. 밀고 나서 이재명이가 대통령 대에 사면 바로 되잖아.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그 다음 달에 사면 돼. 예, 그렇겠지. 뭐 8.15든 그 다음 달에 이거 사면 아주 큰일 나잖아. 근데 그게 합리적인 생각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밤에 되면 또 생각이 바뀌지. 야 내가 이게 또 앞으로 3년간 독방에 진짜 힘들잖아. 이따가 몇 년 있었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씩 저는 바뀔 거로 봐요. 그 외모를 보니까 상당히 뭐 욕심이 많게 생겼던데. 근데 이제 그 결정적인 거는 저는 여기 달렸다 봐요. 이재명 재판이. 맞아요. 저도 지금 이재명 재판이 11월 달에 뭐 당선 무효는 희망이 없으면 그러면 이게 불면요. 확 그냥 형이 줄거나. 자기는 줄죠. 그렇죠. 많이 줄죠.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가는 거죠. 저도 그 생각하는 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2개가 연달에 11월 달에 나오면은 그렇죠. 어차피 이화영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만을 바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완전히 손절을 해서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걸 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1, 2심은 위정교사하고 재판이지만은 이게 대북 송금 사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빠르면 이게 그 이재명 재판이 이제 11월에 1심이고 내년에 상반기 되면 2심, 3심이 넣어버린다고. 넣을 수 있어요. 급하게 넣죠. 그렇죠.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그때 이재명이가 배지가 달아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그때 불 거예요. 그때 이제 불면 그때가 이제 위정교사 재판이 막 이거 대북 송금 재판이 막 마무리를 갈 때잖아요. 한참 하겠죠. 할 때잖아. 예, 그때 아마 불 거고 빠르면. 그러면은. 근데 그게 아니고 이재명이가 뭐 재판에서 그럴 가능성이 낮다 보지만 살아나잖아. 버티면 그러면 이게 대선까지 참아보지. 참아보겠지. 근데 대선에 이제 누가 되느냐. 그때 보수 정권이 재창출되면 바로 불겠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안 되면 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빠르면 이재명 내년 초 늦어도 이게 대선 결과 보고 불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그럴 것 같네요. 야, 그 이재명은 하여튼 곳곳에 지금 지뢰가 있어요. 그렇죠. 곳곳에 지뢰가 있어요. 야, 이재명도 진짜 멘탈은 대단합니다. 그 지뢰를 제거를 해가면서 덮어가면서 다른 사람 보고 시켜서 지뢰 좀 파라고 해가면서 그러니까요.
야, 엄청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간단한 사건 하나 가지고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이러는데 야, 이재명이 그 멘탈은요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지금 검찰도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검찰이 또.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거의 다뤄볼 주제 같은데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제 이재명 기소를 했잖아요. 공소장에서 지난번에 이재명 구속영장 칠 때 그때 그 유창훈이 기각한 그 구속영장 그 구속영장 칠 때 대북 송금에 대해서 공소장 그러니까 구속영장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 하면은 이하영이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 그 했다고 정언을 진술을 했다가 철회했다 이것까지 집어넣었는데 이번에는 공소장에서 그걸 뺐다고 해요. 그리고 왜 뺐냐 하니까는 거짓말 맨날 하는 사람 그거 집어넣어봤자 별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우리가 증거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거 전략적인가요? 이거는 이제 뭐 조선일보 단독이잖아요. 네, 조선일보 단독 그런데. 그 뭐냐면 이제 옛날에 그 영장 칠 때는 이화영이 이제 그 사전에도 2번 보고하고 또 퇴임할 때 사후 보고도 하고 이런데 보고했다는 그 이화영이 자백의 영장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유창훈 기각한 영장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공소장에는 이제 그 부분을 굳이 넣을 필요 없으니 공정하게 육하원칙에 따라 덜하게 쓰면 돼요. 구속영장은 이제 그 구속을 시켜야 되니까 이것저것 별거 다 집어요. 근데 공장은 덜하게 쓰면 되니까 그 내용을 뺐다는 건데 이거는 뭐 증거하고는 관계없고요. 다만 이제 그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뭐 다른 물적 인적 증거 많으니까 차고 넘친다. 근데 이거는 증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실을 넣냐 뺐느냐는 이거는 진술이기 때문에 저는 증거하고는 이게 큰 관계는 없는데 앞으로 이게 이걸 증거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장에는 뺐지만 어떻게 증거를 쓰느냐. 옛날에는 그냥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 법 바뀌어 가지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당사자가 동의 안 하면 증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백엔 조서 있잖아. 이걸 증거로 못 쓰는데 근데 방법이 있어요. 그때 법 바꿀 때 단서를 남겨놔서 그 수사할 때는 검사하고 그다음에 계장이라고 하죠. 수사관 참여 꼭 둘이 가야 돼. 근데 그 수사관이 법정에 나와야 돼. 나와가지고 그때도 한번 설명하셨어요. 선서하고 그러면 그때 이화영이가 변호사에 패하에 어떻게 이렇게 진술했고 조서를 열람한 다음에 찍었습니다. 이러면 이게 그 증거능이 있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검찰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가 요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는데 탄핵 증거로는 쓸 수 있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화영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거기로는 탄핵 증거라 그래. 그걸 탄핵한 이 직접 증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이화영이 유죄 증거로는 조서는 못 써. 근데 이화영의 말을 신빙성을 줄이는 탄핵하는 이걸 탄핵 증거래. 이거는 쓸 수 있어 뭐든. 그거는 이게 전문 증거도 쓸 수 있고. 자 이화영이 너 옛날에는 이 말했다가 지금 이렇게 말 번복하네. 이 말 못 믿겠어. 이렇게는 공격하는 걸 쓸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그 조서가 이한희 변호사거든. 서민석 변호사 밑에 일하는 변호사야. 제일 처음에 이하영 변론했던 서민석의 그 사무실에 이한희 그다음에 설주환 설주환 변호사도 거기 이 사람들이 이 폐해가 했잖아. 조서가 있잖아. 요걸 아마 이게 나중에 증거로 내 가지고 이화영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 탄핵하는데 쓰고 그다음에 그 필요하면 검찰 수사관을 부르면 이재명에 대해서도 유죄를 쓸 수 있어요. 나중에라도 이것은 진술을 했다는 것을 또 기소 재판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그 조선일보 기사를 봐도 여러 가지 문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 보낸 그 공무원 김영철한테 우리 좀 초청해 달라고 그 천안함 폭진 주범한테 그런 공문도 있고. 돈 주고 영수증 받은 것도 있고 뭐 문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이화영이가 제일 억울해하는 게 그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이가 있어요. 평화협력국장. 계속 이름 나오죠. 이거는 다른 걸로 구속됐는데 또 위정으로 또 기소됐어. 이번에 위정으로 이화영 재판에. 근데 신명섭이가 원래는 공무원들이 가는 자리에 국장이. 근데 민간운동하다가 그때 짜고치가 임용했거든. 미리 사전에 내정하고 그렇죠. 임용했는데 이자가 계속 북한에 이번에 가야 된다고 우기 때 이화영이는 내년에 갑시다. 올해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제일 억울한 게 야 내가 북한에 이재명 가면 안 된다 했지 않냐. 나는 내년에. 그때 신명섭이 올해 가야 된다면서 필리핀 마닐라 있죠. 거기에 갔죠. 리오나미하고 할 때. 리오나미 그때 70만 달러만 바로 북한에 초청 공문 보낸 게 신명섭이라니까. 그러니까 신명섭이가 북한에 너무 많이 보냈대. 보고도 많이 하고. 이게 공문. 그다음에
이제 출장 보고서. 네, 출장 보고서가 이재명이는 이게 뭐 클릭하고 안 봤대. 네. 이재명이 안 볼 사람입니까? 자기 전자결제 클릭. 자기 뭐 북한에 가고 하는 문제인데 그걸 왜 안 봐? 그러니까 그거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화영 재판에 정인이 항소심에 3명밖에 없어. 네, 국정원 직원. 그다음에 그 안부수. 그다음에 김성태거든. 그러니까 국정원에도 여러 문건. 예, 국정원 문건들도 있죠. 많이 그 신진우 부장이 다 봤더라고. 이 좌파들은 꼭 그 중에 한두 개만 주가들 어떻게 하잖아. 그때 근데 전체 국정원 문건을 다 봐야 돼. 국정원 문건 중에서 제일 처음에 김성태 잡히기 전에 소환되기 전에 문건 하나 첩보상.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주가 뭐 보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 말은 이제 검찰에서는 그러잖아. 제1야당이 대표를 그래 헛순한 증거로 기소하겠습니까? 그 조설부 노잖아. 결국은 이제 뭐 검찰에서는 아주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 이거는 뭐 걱정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변호사가 대장동이 5명이거든. 여기 10명입니다. 이번에 그 재배당 요구했잖아. 그거 이제 고양주에 부장판사 놓은 따끈따끈한 이장영 변호사 법무부 S거든. 법무부 S라고 하더라고. 돈을 엄청나게 주대. 그 따끈따끈한 부장판사 출신인데 이게 정치판사가 아니야. 그 누구한테 대납시키나? 이제 그 총선도 아직 남아 있어서 배지로 나눠주기도 그렇고. 배지 안 받지 그 부장판사. 배지 안 받죠 이제. 현금 받지. 그렇지. 배지 장사는 끝났잖아 이제. 예. 지금까지 이재명이가 변호사가 한 26명 정도 됐는데 3년 동안 재산 줄은 게 1억 한 6천 줄었어. 자기 말로는 옛날에 뭐 샌드위치나 초밥을 버카로 먹다가 개인 돈 모니까 소비가 늘어나고 줄었대. 변호사비는 10원 안 나갔어. 26명이. 근데 이장영 변호사 법무부 S 35기거든요. 신진우 직계야. 그러니까 아마 선임 맨 끝에. 근데 변호사비가 이제 저는 어디가 남아있냐. 어디가 남아있냐면 이게 배소연 저수지가 있잖아. 80억. 배소연. 그거 격리거든. 그 계속 이제 수입이 있잖아. 배소연. 하고 그 다음에 그 판교 정자동 강백신 검사가 하는 거 있죠. 그게 엄청나게 많이 갔거든. 정자동. 대장동 저수지는 고갈돼 버리더라고. 말랐을 때 물이. 다 빼먹었어요? 아니. 검찰 수사가 원하고 다 안다고 막. 이제 더 이상 못 빼지. 뭐 어떻게 막 저기 범죄 수익금 환수해 버린 것도 있고. 워낙 압류가 많이 돼 있어. 그렇죠. 이제 그 새로운 저수지 5단계 올려준 거. 백현동도 다 고갈됐고. 정자동. 이제 정자동 남아. 정자동은 5단계 올렸잖아. 정자동 저수지. 그 깊숙하게 많이 장전했겠지. 그거 믿고 이렇게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막 선임을 하나? 이제 얼마 재산 주는지 한번 보고 이제 본격 그 변호사 신고하게 돼 있거든. 요즘 이게 수입을 다 신고하게 돼 있으니까 저번에 검찰에서 한번 그 변협을 압수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매일 하려면 재판이 얼마나 변호사비 드는지. 그렇네. 그 대표적인 게 김홍걸이라고 있잖아. 김홍걸이가 선거법 걸렸죠. 그 변호사 한 팀만 썼거든요. 4명. 한 팀만 딱 4개월 재판했어. 근데 1억 8천 주라고 판사가 나왔어. 그 적정금액. 자기가 원래 2억 7천 주기로 했는데 김홍걸이도 대단해. 7천만 원 주고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더 소송을 걸었구나. 변호사가 그렇지. 네, 변호사가. 4개월 했고 띄엄띄엄 4개월 해가지고 딱 했는데 1억 8천이 적정가다. 그게 한 팀이. 그게 시장 가격이네. 그렇죠. 시장 1억 8천. 1억 8천. 4개월. 4개월에. 근데 이재명이는 그거 선거법만 2년 2개월 했잖아, 1심. 맞죠? 그렇지. 2년 2개월. 그게 5명이 들어갔거든? 그러면 이게 곱하기 5만 해도 얼마냐고. 그래도 10억이지. 그리고 또 이 대북선거에 이렇게 변호사들을 10명. 무더기로 투입한 거는 제일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심각하다고 보는 그렇죠. 거죠. 이거는 이게 제대로 안 다투고 큰일 난다. 민주당에도 이게 제일 무섭다고 보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신진호가 무서운 거잖아요. 신진호 부장판사가. 그렇지, 무섭지.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때 한번 이 대법원에 재판부를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이송 그걸 해달라고 김동연 부장판사 쪽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나흘 만에 기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재판부 재배당을 왜 신진호 부장판사 쪽에다 다시 재배당을 요청을 하죠? 이제 꼼수를 보면 꼼수죠. 이게 그 재배당 요구가 있고 이송 신청이 있는데 이송은 이제 다른 법원으로 서울로 보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대법원까지 기각됐죠. 그거는 불복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근데 이 재배당은 그냥 불복이라는 게 없어요. 이런 권한이 없어. 그냥 아까 법무부 S의 이장영 변호사가 재배당 판사 옆에부로 달라는 거지. 수원지법에서 그대로 하되. 그 옆에부로. 그러니까 그 반부패부가 2개가 있으니까는 추천했잖아. 추천해서 신진호로 됐는데. 그 옆에부로. 너 말고 이쪽으로.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공범자를 재판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선입견을 가지잖아. 그러니까 공범자 재판하면 앞으로 이게 다른 공범자가 잡히면 못하게 하자. 이 법을 이건태가 발의해. 이건태가 또 그날 발의했잖아요. 예. 그날 그 제척. 재배당 신청을 한 날 이건태가 법안을 발의했어. 근데요, 시골 가면 판사가 한 두세 명밖에 없어. 영월에. 그러면 이게 공범자가 10명이면, 야, 이 판사가 이 공범자 재판했으면 뒤 늦게 잡힐 때도 있거든. 그러면 이게 판사도 없어, 수가. 아, 재판할 판사가 없네. 그 공범자를 다 수사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재판했기 때문에. 이거하고 구별을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신진우가 이화영 1심 했죠. 근데 신진우가 고등법원으로 발령이 돼. 근데 또 이화영을 해. 이건 안 돼. 그건 이제 안 된다고 그건 하더라고. 제척이죠. 왜? 이거는 신급제에 반하잖아. 신급제에 반해서 1심, 2심, 3번 다른 판사한테 3번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이건 다르잖아. 신진우가 이화영 했다 해서 이재명이가 오면 그렇지. 원래는 우선 배당해야 된다니까. 공범 내용을 잘 아니까. 내용을 잘 아니까. 근데 추첨했잖아. 저는 우선 배당 신진우한테 무조건 배당해야 됐잖아. 그 맞아요. 근데 추첨해가 딴 데로 갔었는데 50% 확률로 이제 그렇지. 또 본인한테 다시 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이건태가 이재명이 하나 봐주려다가 이런 법이 통과되면 말이 되겠습니까? 진짜 저는 이거 보고 이건태 인간이 아니다. 그 대장동 와, 검사 출신이. 검사 출신이. 아니, 대장동 공범자 재판에 대해서 다른 공범자가 그럼 잡히면 무조건 다른 데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아무리 이재명 하나 방탄하는 게 심하잖아. 이것도 통과시킬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그 거부권 행사하면 되나? 이건 뭐 그냥 여론전 하려고 이재명이 재배당 하려고 그러니까. 발의했는데 통과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재배당을 요구한 꼼수가 있어요. 자, 재배당 요구했죠. 네. 그러면 이게 신준호가 당연히 뭐 안 하고 무시해버리겠지요. 8일 재판하잖아. 네. 그러면 이게 요걸 핑계로 기피 신청. 아, 이걸 다 이렇게 봐, 법조계에서는. 기피 신청하면 또 2달 번다. 그러면 이게 옛날에 이화영 기피 신청가 거의 2달 가까이 벌었잖아. 그 맞죠. 근데 바로 기피 신청하기는 명분이 없잖아. 근데 재배당 요구를 했는데 왜 안 해주느냐? 안 들어줬다. 불공평하다. 기피 신청하면 2달 끌면 내년에 내년에 인사이동. 또 인사이동이 있다. 요 꼼수죠. 야, 정말 이게 꼼수의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네요. 정말 끝이 혀를 내두르게 하네. 그래도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 중요한 게 우리 대경 있어.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그 재판을 끄는 목적이 분명하다. 이럴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신진우가 기각할 수가 있어. 아니 재판도 안 하고. 재판 안 하고 바로 시간 왜 내일 구속 만기인데 오늘 기피 신청하면 큰일 나잖아. 그렇죠. 옛날에 이진석이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 말은 신진우 부장이 이번에는 이재명 그 기피 신청하면 단호하게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기각시켜버려. 이거 촉구합니다. 좀. 그렇네. 꼼수 대 전공법이 지금 계속 도처에서 꼼수 대 전공법이 수사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부딪히는데 결국은 전공법이 이깁니다. 예. 자, 지금 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최고조에 달해 있고 또 새로운 내용들도 녹취록에 의해서 막 터져나오고 하는 시점입니다. 좀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이 상황들을 살펴보고 다음 주 서정의 법대로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